네, 반갑습니다. 김정엽의 티스탁입니다. 자, 요즘 우리 증시에서 현대차가 굉장한 열풍을 좀 불고 있죠. 시총 상위에 랭크되어 있는 현대차 그리고 기아차가 요즘에는 중소형주 마냥 중소형주들이 올라가는 것처럼 변동성이 굉장히 좀 크게 쭉쭉쭉쭉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현대차랑 기아차의 전망 그리고 현기차가 실적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 실적 성장의 수혜를 가장 크게 받을 수 있는 제가 생각하는 원픽 종목을 하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투자자분들은 요즘 시장 대응을 잘 하고 계신가요? 우리가 1월 달부터 하락하는 코스닥이 너무 오랜 기간 지속이 됐죠. 오늘도 장중에 변동성이 어마어마했습니다. 뭐 마이너스 1.56% 하락했던 코스닥 지수가 그래도 오후장에는 낙폭을 좀 줄이는 이런 모습들이 나왔었는데, 오늘은 중소형 반도체 종목들이 또 다시 한번 반등하고 지수를 끌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시장은 뭐 겨우 약보합 정도에서 마감이 되긴 했는데, 실제로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을 비교해 보면은 하락 종목이 코스피나 코스닥에 뭐 굉장히 좀 우위에 있는 그런 상황으로 아직까지는 좀 까다로운 그런 시장이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목 선택과 발굴에도 좀 더 신경이 더 많이 쓰이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시장 분위기들이 우리 지수에서 좀 뭐 새로운 테마라던가 아니면 이제 뭐 새로운 재료들이 막 더해졌었을 때 오히려 좀 수급을 좀 쏠리게 하는 그런 현상들도 좀 많이 만들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현대차랑 기아차가 힘을 평소만큼은 못 썼어요. 반도체 종목들이 하락을 했었을 때 오히려 이제 반등을 하면서 현대차, 기아차가 시장에서 좀 그 분위기를 독점을 했었고, 오늘은 반도체가 이제 반등을 하면서 오히려 이제 좀 차익 물량들을 좀 뱉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었는데, 우리가 이제 뭐 현대차랑 기아차의 전망과 자동차 업종들의 분위기와 앞으로의 전망을 좋게 본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주가가 올라가고 있을 때보다는 쉬어가거나 아니면 조정이 나왔었을 때 최대한 좀 낮은 가격을 보고 대응을 좀 해보는 게 좋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 화면을 보면서 요즘에 자동차 종목들이 어떤 이유들에 있어서 뭐 분위기가 좀 좋게 나오는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현대차랑 기아차 같은 경우는 제가 2023년도에도 뭐 타 방송들을 통해서 TV 방송이라던가 온라인 무료 방송을 통해서 강조를 좀 많이 했었어요. 왜냐면은 기업 내용과 실적들이 너무 좋게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퍼포먼스가 잘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2023년도에도 실적이 우수했었던 내용들은 뭐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뭐 역대급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뭐 2분기, 3분기가 지나가는 시점에서도 좀 나왔었죠. 근데 우리 증시가 약간 좀 가치 종목들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지수가 좀 전반적으로 무거운 가운데서 지금 당장의 재료를 가지고 있는 이런 테마성 종목들한테만 부각이 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힘을 좀 발휘를 하는데, 가치 종목들이 발휘를 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현대차, 기아차의 내용들을 보면은 내용들이 너무 좋아요. 일단은 2023년도에 실적이 너무너무 잘 나왔었죠. 우리나라의 수출 품목 1위 상품이 과거에는 반도체였는데 2023년도부터는 완성차 업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실적들이 이번에 연간 실적 발표를 하면서 이제 시장에서 한 번 더 노출이 됐었죠. 이제 2월달, 3월달 이때는 기업들이 4분기 실적을 결산을 해서 연간 실적 발표를 해서 과거부터 이제 실적주들이 부각을 받기에 가장 좋은 시즌이라는 거는 제가 지난 영상을 통해서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효과들을 지금 현대차랑 기아차가 좀 받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3년도에 현대차랑 기아차의 실적이 좋다라는 내용들은 웬만한 투자자들은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분위기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려고 한다면은, 그래 지금까지는 실적이 좋았는데 내년에는 괜찮을 것 같아, 내년에도 괜찮을 것 같아, 근데 그런 부분들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가이던스라던가 현대차라던가 뭐 이제 많은 증권사 리포트들 안에서도 2024년도에도 무난한 실적 성장세가 충분히 좀 나아줄 것으로 전망을 한다라는 글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배경들은 이런 거죠. 기아가 작년에 영업이익이 뭐 얼마가 나왔는데 창사 이래 최대 실적, 그러니까 역대급 실적 개선 내용들이 막 나옵니다. 현대차랑 기아차가, 그리고 이건 2024년도에 나온 뉴스예요. 올해에도 미국 시장을 정조준을 해서 북미 시장에서 굉장히 실적을 많이 내고 있잖아요. 조지아에 공장도 짓고, 그러면서 이제 올해에도 2024년도에도 사상 최대 실적에 자신이 있다. 그리고 특징주 기아 주주 환원 정책과 저PBR 해소 기대감에 장중 신고가를 잘 쓰고 있다. 기아가 이제 뭐
지나가는 해프닝이긴 했는데 기아차가 반응이 좀 먼저 나왔어요. 그래서 현대차를 시총을 한번 뛰어넘는 그런 시기도 있었고 둘이 막 이제 주고받고 하면서 아직까지 뭐 잘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현대차가 외국인에게도 매력적이다 해서 외국인 투자 매수들이 많이 좀 들어오고 있다 이런 내용들도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뭐 내년 전망과 그다음에 올해 실적 전망들이 굉장히 좀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실적주 측면에서는 약간 좀 절대적인 범위 안에서는 절대적인 수치 안에서는 뭐 완성차 종목들 현대차랑 기아차랑 비빌 만한 기업이 지금은 없죠. 뭐 너무 적자가 나오다가 흑자 전환을 드라마틱하게 보여주면서 이제 부각이 될 만한 종목들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절대적인 수치 측면에서 실적이 가장 잘 나오고 있는 우리나라 업종이 뭔데 그러면 뭐 자동차 업종을 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주가에 좀 반영이 되고 종목들이 좀 잘 올라가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세 번째는 국내 증시의 주도 업종의 약세가 지속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좀 써놨는데 이거는 이제 좀 제가 해석을 하고 생각을 했었을 때 우리나라 증시 안에서 지금 뭐 대표적인 종목들, 대표적인 업종을 보면은 코스피에서는 반도체, 그다음에 코스닥에서는 2차 전지 배터리, 그다음에 뭐 제약주들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근데 일단은 삼성전자는 오늘 뭐 분위기를 잘 지키고는 있었으나 반도체에서도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요즘에 엔비디아라던가 반도체 열풍들이 너무 이제 막 불다 보니까 반도체 종목들이 약간 테마성으로 많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2023년도에 연간 실적을 까보니까 삼성전자도 어닝 쇼크가 왔었죠. 그러니까 이제 올라가고 기대감과 미래 먹거리에 대한 기대감은 있는데 실적 얘기가 나온다고 하면은 또 이제 막 거품이기도 해. 근데 또 미래 먹거리야. 막 이렇게 해서 의견들이 계속해서 좀 갈리고 하다 보니까 이 삼성전자 안에서도 변동성이 좀 세게 나오고 오늘은 반도체가 반등을 하긴 했지만 뭔가 좀 불안한 감이 계속해서 좀 있죠. 그러니까 믿고 계속 투자할 만한 그런 업종이 되고 있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2차 전지 쪽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LG 엔솔이라던가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요 종목들의 현재 분위기와 상황을 본다 하더라도 굉장히 좀 암울한 그런 상황이죠. LG 엔솔의 일봉 차트는 2023년도 뭐 여름이 시작되는 시기부터 계속해서 하락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LG 엔솔 어닝 쇼크 나왔죠. 그 다음에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뭐 기다리시는 많은 투자자분들이 있겠지만 요즘에는 막 적자 전환에 대한 가능성 얘기들이 나오면서 기대치만큼 움직임을 잘 보여주질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이 막 처지고 힘을 못 쓰고 하다 보니까 코스닥 지수를 끌고 내려가는 그런 좀 악재의 연속들이 좀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장이 믿고 투자할 만한 그런 주도 업종들이 시장에서는 이제 증발이 되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현대차랑 기아차가 좀 더 어떻게 보면 반사익수의 느낌으로 잘 끌고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현기차한테는 좋은 내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뭐 테마 종목들이 너무 세게 반응들이 나오다 보니까 좀 재료적인 측면들도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 저 PBR 효과가 테마처럼 분위기를 또 형성을 했어요. 요즘에 뭐 증권주라던가 저축은행 뭐 이렇게 달려있는 종목들이 뜬금없이 막 급등을 하기도 하고 이마트가 갑자기 바닥에서 팍 치고 올라가고 그러면서 이제 뭐 그러니까 재무제표의 PBR이 낮게 형성이 된 종목들 뭐 0.5 수준이라던가 0.3대 요렇게 나와 있는 종목들이 시장에서 갑자기 급등하고 테마처럼 올라가죠. 이것도 참 안타까운 그런 내용들인데 일단 배경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정부에서 우리나라 그 주식 상장 기업들이 너무 약세를 보이고 있어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좀 진행이 계속 되고 있다 보니까 이거를 좀 해소를 해야겠어. 미국이랑 일본에서는 지금 우리나라보다는 굉장히 좀 좋은 흐름들이 상대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좋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도 주가가 굉장히 좀 낮다라는 겁니다. 뭐 지정학 리스크나 이런 것들도 나올 수 있겠지만 뭐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좀 새로운 정책들을 좀 발표를 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나왔죠. 그래서 밸류업 타고 수익률 꼴찌를 탈출해 나선다. 이거 이제 좀 구체적으로 발표를 하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왔고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그러면 이제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 그러니까 이제 뭐 이론상으로는 이제 PBR이 좀 낮은 기업들, 그런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약간 좀 소외됐었던 종목들, 그러니까 뭐 이마트라던가 아니면 뭐 저축은행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테마성으로 이제 부각이 되기도 했고 증권가에서는 그럼 뭐 삼성전자는 얼마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아. 그 다음에 이제 저 PBR에서는 현대차가 지금 가장 부각이 될 만한 종목인 것 같아. 이런 뉴스들이 나오면서 최근에 이제 뭐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부각이 되고 이런 모멘텀들이 이제 더해졌죠. 그래서 뭐 좀 이렇게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기아차도 그렇고 현대차도 그렇고 요즘에 올라가는 속도가 아주 그냥 잡주처럼 막 쭉쭉쭉쭉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테마를 좀 형성을 하는 모습들이 좀 나오죠. 근데 이제 오늘 시장의 분위기를 봤었을 때 반도체 종목들이랑 약간 좀 반대급부로 움직임이 나와요. 우리가 몇 년 전에 제약주랑 반도체가 이제 반대급부로 움직임을 보여줬었던 것처럼 오늘도 이제 반도체가 반등하니까 이제 현대차라던가 기아차는 이제 차익 매물들이 좀 평소보다는 나오는 모습들이 나왔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종목들을 기업의 내용들을 이렇게 좀 튼실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현대차랑 기아차의 차트를 보면서 한번 좀 따져보고 만약에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할 여력들이 남아 있다라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고 본다라고 하면은 이 종목을 이제 매수에 힘을 쓸 수 있겠고 웬만하면은 양봉을 따라가는 것보단 음봉을 따라가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저는 현대차랑 기아차는 제가 생각했던 기대치가 좀 늦게 반영이 됐을 뿐 추가적인 뭐 신고가 랠리라던가 2024년도에는 주가의 성장 가능성은 충분히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현대차랑 기아차의 대형주에 대한 직접 투자도 저는 적극적으로 뭐 권장을 하는 바이고 현대차의 월봉 차트를 보신다라고 하면은 이제 거래량을 늘리면서 주요 상승 추이를 밟아가는 그 과정 안에서는 뭐 1년 사이에 아니면 몇 개월 사이에 그 파급 효과가 굉장히 좀 셌었거든요. 과거에 뭐 차정 유행이 좀 불었었을 때도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이후에 또 좋은 그림들이 나왔었을 때도 그렇고 이번에도 월봉 안에서 21%짜리 양봉이 지금 이어지고 있어요. 2월 달 안에서만. 그리고 이제 25만 원이 과거에 넘지 못했었던 기술적인 언덕인데 여기를 돌파하는 구간들이 액션이 조금만 더해진다라고 하면은 상승 여력과 탄력은 더 강하게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럴 만한 펀더멘털과 그 재료들을 지금은 충분히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기아 같은 경우도 기존에 만들어놨었던 요 언덕들 9만 원의 저항벽들을 넘고 하다 보니까 상승 탄력이 좀 더 세진 모습이죠. 충분히 기아도 이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현대차의 추가 상승도 저는 나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요즘에 뭐 분위기들이 막 이렇게 만들어지고 하다 보니까 부품주들도 현대차랑 기아차의 반응을 같이 보이는 그러니까 납품하는 부품주들도 이제 분위기들이 하나씩 좀 나아주는 것 같아요. 최근에 뭐 급등을 보여줬었던 뭐 성우 하이텍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뭐 코리아 FT라는 종목도 최근에 이제 반응들이 좀 나오고 아직까지 현대차랑 기아차만큼은 따라가지 못했지만 현대차랑 기아차가 랠리를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항상 따라가는 부품주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이닉스라던가 삼성전자가 랠리를 보일 때 반도체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았던 것처럼 아니면 2023년도에 에코프로가 날아갔을 때 전반적으로 이제 뭐 그 2차 전지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이 순환매를 보였던 것처럼 그럼 우리는 이제 이런 부품주들의 후속 랠리도 충분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제가 생각하는 대표적인 그 부품주는 화신, 현대공업, SL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오늘 얘네들도 반도체 종목들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오히려 좀 차익 물량들을 좀 내보내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조정 구간들을 이용해서 매수를 하기에 좋은 종목들이 충분히 좀 많이 존재한다라고 봅니다. 근데 오늘 제가 그 중에서 한 종목을 좀 골라본다라고 하면은 이 종목을 한번 같이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어요. 제가 과거에 이제 실적 얘기를 하고 드라마틱한 실적 개선 이런 것들을 얘기했었을 때도 한번 좀 소개를 했었던 종목으로 기억을 하는데 우수 AMS라는 종목이 저는 요즘에 눈에 좀 많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현대차랑 기아차랑 직접적인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매출처를 그쪽으로 메인으로 잡고 있는 기업들이 아무래도 기아가 현대가 뭐 실적을 많이 내고 영업이익과 매출액을 많이 내고 있으니까 동반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나오겠죠. 근데 이제 우수 AMS도 마찬가지로 현대차가 주력 매출처인 차량용 부품 기업이다 이렇게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차트를 보고 화면을 보면서 뭐 뉴스들도 한번 같이 좀 보도록 하죠. 우수 AMS라는 종목의 일봉상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뭐 분위기가 바닥에서 이제 조금씩 좀 살아나는 모습이죠. 그리고 얘한테 주목을 해봐야 될 거는 재무제표 내용들을 좀 같이 보도록 할게요. 2020년도에 영업이익이 적자가 좀 셌죠. 2021년도에는 적자 폭이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는 흑자 전환이 나왔고요. 2023년도 3분기까지도 흑자 전환이 좀 세게 많이 늘어났어요. 2022년도에 연간 실적이 나왔던 것보다 뭐 3배 이상이 올라갔죠.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3000% 이상의 영업이익 상승률이 나왔습니다. 재무제표가 그러니까 매출액
보다는 일단은 영업이익이 엄청나게 많이 성장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런 부분들이 최근에 연간 단위로 차트를 열어보면은 주가에는 전혀 반응이 안 나왔던 것 같아요. 반영이 아직은 많이 안 됐고 하방 추이를 오랜 기간 동안 타다 보니까 분위기가 좀 빠르게 만들어지지를 못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좀 가격적인 메리트도 충분히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021년도, 2022년도, 그다음에 2023년도 여전히 이제 바닥을 좀 횡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조금 있으면 이제 중소형주들도 연간 실적을 발표를 한단 말이죠. 그럼 이제 이 우수 AMS라는 종목이 4분기에 흑자가 좀 더 유지가 되면서 영업이익 폭을 좀 더 확대를 시켰다라고 하면은 이제 기아차나 뭐 현대차처럼 역대급 실적 이런 부분들이 이제 뉴스로 부각이 되면서 좀 모멘텀을 더해줄 뭐 그런 이제 가능성도 충분히 남겨두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요즘에 이 우수 AMS에 어떤 뉴스들이 나오는지 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수 AMS 2024년도 실적 성장이 기대가 된다고 분석을 했다. 이 글자가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같이 좀 읽어 드릴게요. 그래서 주력 제품 중 하나인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부품 확대와 함께 자회사 우수 TMM을 통해 전력 구동 부품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우수 AMS의 주력 매출처인 현대자동차가 2024년도 가이던스에서 판매 대수의 성장을 제시했다면서 주요 매출처의 판매량 증가 및 안정적인 원자재 가격 추이, 효율적인 비용 관리 등으로 2024년도 실적 성장이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2023년도에도 실적 전망이 굉장히 좀 좋게 나왔는데 2024년도에도 굉장히 좀 좋게 나올 수 있다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뭐 UAM 쪽으로의 진출도 기대가 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증권사에서는 이제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우수 AMS 희소식이 우수수 이어질 때 요즘에 증권사 리포트가 우수 AMS에 이제 요런 이 정도 캡하면은 보통 증권사 리포트들이 많이 안 나오는 중소형 종목이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우수 AMS 그리고 여기 보면은 주주 환원 자기 주식 자사주를 37만 주를 장내 취득하기로 했다. 그래서 이제 공시를 한번 이걸로 볼까요? 취득 예상 기간은 오는 24일부터 그다음에 4월 23일까지다. 1월 24일부터 4월 23일까지 이제 장중에 자사주 매입을 지속적으로 한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주주 환원 정책이고 그다음에 이제 증권사를 껴가지고 자기 주식을 이제 매입을 하면서 주가가 이제 야금야금 올라가는 효과들을 투자자들은 이제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일단은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우수 AMS 뉴스를 보면은 제가 뉴스들을 좀 몇 개를 체크를 해보니까요. 또 좋은 내용들이 좀 많습니다. 이모빌리티 등으로 사업 영역 확장 및 외형 성장을 거듭할 것,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뭐 가지고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좀 좋다. 그리고 김선우 우수 AMS 대표가 앞으로 7년 안에 매출을 1조를 만들어낼 것이다. 그래서 여기 나왔던 인터뷰 내용 중에 지금 올 3분기까지 누적 영업이익이 60억 원을 달성을 했는데 이 같은 분위기가 이어진다면 4분기까지 더해지면 아마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인터뷰를 했죠. 그래서 주주 친화적인 정책들도 펼쳐 보이고 앞으로 이제 매출 추이는 좀 늘려갈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뭐 이런 인터뷰한 내용들이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뭐 기업 내용과 현재 뭐 재무제표의 개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좋죠. 그리고 저는 차트의 그림으로 봤을 때도 지금 바닥에서 이제 지속적인 윗꼬리들을 보여주고 돌파에 대한 의지들이 막 이렇게 보였었는데 오늘은 이 이평선을 몸통으로 뚫고 올라오는 그림들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 차트들은 좀 좋아하거든요. 3,100원까지는 매물이 좀 쌓여 있는데 여기를 돌파하는 시점이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단기적으로 좀 펌핑이 되는 그런 시기들이 되지 않을까. 차트가 의심스러운데 여기서 이제 뭐 명분이 역대급 실적이라던가 이런 걸로 터져줘서 시장의 관심을 좀 이끌어준다라고 하면은 가볍게 올라갈 수 있는 위치를 지금 만들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좀 단기 스윙적인 관점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아싸리 좀 추이를 멀리 보면서 연간 실적 향상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보고 중장기 투자에 참고를 하셔도 저는 충분히
매력적인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참고를 해 보시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이 우수 AMS를 참고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 요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알려드렸던 내용이 좀 괜찮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가 또 좋은 내용들 앞으로도 많이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도 많이 눌러주시고요. 좋아요와 또 응원 댓글도 많이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항상 성공 투자하시고요. 또 어려운 시장에서 또 좋은 종목들로 돈을 많이 버시기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